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부정적분과 정적분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정적분의 계산 공식입니다. 자, 먼저 공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x의 변화와 상관없는 상수 k, 자, 인테그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부정적분에서도 했었던 공식입니다. 자, 2번 마찬가지입니다.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분배 법칙으로 각각 fx와 gx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했었던 공식입니다. 그렇죠? 자, 3번 공식은 약간 생소해 보입니다. 자, a부터 b까지 fx, 자, 이걸 우리가 정적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중간에 잘라서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각각 정적분 한 것을 합했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a부터 b까지 정적분해서 곧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 부분에 c를 선택을 해서 a부터 c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각각 계산을 했는 이 두 개의 합은 결국 a부터 b까지 한꺼번에 계산했는 거와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3번 공식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오는 것이 훨씬 더 실제로는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에 다음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각각 1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3x를 정적분했는 것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정적분했는 것을 그 결과끼리 빼라는 건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 계산한 다음에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적분 하나 계산한다는 게 숫자를 대입했는 결과를 또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에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우리가 필요한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 있던 우변에 있던 것을 좌변으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 우리가 주어져 있는 앞에 있는 갈로에 있는 것을 우리가 fx라고 보고 뒤에 있는 갈로를 우리가 gx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함수가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래 끝 위 끝은 각각 1과 2로서 동일하니까 한꺼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3x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갈로를 풀어버리면 x제곱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해보면 1부터 2까지 플러스 3x로 바뀌니까 후반부가 6x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적분해주면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자, 여기다가 2. 자, 위끝 2 대입했는 데서 아래끝 1을 대입했는 것을 빼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확인해 보면 답이 1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적분 결과 각각 계산한 다음에 두 개 합하면 답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만에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공식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앞부분에 나타나져 있는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과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식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동일한 fx, fx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고 그 다음 뒷부분은 3부터니까 3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나타나 있는 공식처럼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기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까지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정적분 해주면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정적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4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자, 윗끝이 4고 아래끝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 대입했는 결과에서 마이너스 2 대입했는 결과를 빼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답이 66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 절대값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절대값이 나타나면 쓰이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렇죠? 절대치 안이 제로 되어질 때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이 양수이면 그냥 나오는 것이고 음수이면 그렇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달고 나왔다. 그래서 마이너스 A의 부호를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었는 겁니다. 그렇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절대치 안이 제로 되어지는 x의 값을 찾아보면 그 x의 값은 바로 2입니다. 2는 아래 끝, 위 끝, 중간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아래 끝 제로와 위 끝 3 사이에 그 사이에 절대치 안이 제로 되어지는 x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역을 우리는 제로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로부터 2까지는 절대치 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1 같은 숫자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음수입니다. 그렇죠? 절대치 안이 음수를 만드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있는 x의 값들은 절대치 안을 양수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치 그냥 나오면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정적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2부터 3까지. 그래서 각각 우리가 정적분 계산해서 합을 구해보면 답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치 안이 제로 되어지는 x의 값이 두 개 존재합니다. 그렇죠? 0하고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0과 2는 둘 다 아래 끝, 위 끝,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래 끝 마이너스 1과 위 끝 3 사이에 제로와 2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세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 그 다음에 제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2부터 시작을 해서 3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절대치 안의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우리가 부호 판별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시험사면 대입해보면 음과 음이니까 곱하면 양이 됩니다. 그렇죠? 양이 되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0과 2 사이의 숫자들을 넣어보면 음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들 역시 대입해보면 양이 되니까 그냥 나옵니다. 절대값은.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귀찮아도 결과들끼리 합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얼마가 나오느냐? 4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